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는 뭐니 해도 그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한 스케치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후보들도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그 대선에서 이 검증 기간도 짧고 또 지난번 대선 때 사실은 이 TV 토론 제대로 보면서 저희 대통령을 잘 뽑았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역시 TV 토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언론에서는 한 8%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했죠. 게다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론 방식도 그동안에 이제 사회자가 있고 뭐 이런 방식하고 달리 예. 스탠딩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대본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역시 처음이다 보니 상당히 조금 서로 그 좀 신경전이 고조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TV 토론회를 계기로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네. 떨어지는 후보들은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고 그렇죠. 예. 앞서가는 후보들은 뭐 유지하거나 더 앞서가려고 할 텐데 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10분이면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진짜 제압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예. 이런 분들이 꽤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확 제압은 못했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홍 후보가 이제 문 후보에게 집권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 취소해라.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좀 다그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예. 문 후보가 북핵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역공세를 이제 딱 펼쳤는데 예. 그 순간 홍 후보 말문이 갑자기 딱 막혔다 그래요. 그래요. 예. 어허. 제압하려는 분이 제압을 당한 격이 돼버린. 예.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면서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자.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갔다. 이런 이제 후문이 들리는데. 예. 오늘 이제 밤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10시에 10시부터? 하죠. 예. 그때 좀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예. 벌써.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함께 협공을 했다고 하던데. 네. 뭡니까? 표심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건가요? 보수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홍 후보하고 유 후보가 이 보수 적자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수, 진짜 보수다. 예.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논쟁을 굉장히 벌이고 있는데 예. 오늘도 그 보수 적자 논쟁이 꽤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역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꽤 많이 가지고 간다. 최근 들어서. 예. 그런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때는 서로 힘을 합치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예. 역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한 그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그 사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드 배치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반대였다가 최근에 당론을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드 찬성 쪽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락가락한다. 음흠. 이 안보를 이제 강조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보에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잠시 뒤에 3, 4부에서 이 문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세탁기 논쟁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이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세탁기 성능 논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예, 예. 세탁기 성능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제 유승민 후보가 역시 이제 그 홍 후보를 이제 약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홍 후보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대개혁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과감하게 돌리겠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예.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서 아니 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을 게 아니고 홍 후보를 갖다가 이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여러 가지 흠결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홍 후보가 다시 이제 반격을 한 겁니다. 나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 빨려서 나왔다. 다시 들어갈 일은 없다.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 심상정 후보가 여기 딱 이제 끼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세탁기가 고장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클린이 좀 덜 됐다. 예, 이런 예. 의미로 그런 재미난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후보들 사이에 입담이 상당했네요. 그럼요. 예. 자,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지금 여론조사상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인데 네. 적폐 세력 지지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던데요. 예, 이거 뭐 사실은 TV 토론 밖에서도 계속 이 논쟁을 그렇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TV 토론 회장에도 연결이 돼서 오늘도 이제 그 논란을 이제 벌인 건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아니 나를 자꾸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하는데 이거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했죠. 그랬더니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아니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냐. 그리고 아니 안 후보 적폐 세력들이 실제로 지지하는 거 사실 아니냐. 아하. 뭐 김진태, 윤상현, 뭐 자유한국당의 그런 의원들,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지 발언을 했던데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적폐 세력이 지지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방을 또 벌였네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적폐 세력 관련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5차 예.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긴장한 것 같은 게 티가 나요.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 후보라고 불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름도 좀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하는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방송 출연자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도 오늘 아마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유시민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유시민 씨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진짜 대선 후보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저 유승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좀 전부 다 웃고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이제 하네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또 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름을 또 잘못 불러가지고 이것도 또 조금 해프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선거 운동을 뭐 본격적으로 뭐 시작이 안 됐지만. 네. 피곤하고 긴장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늘 10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인터뷰 두 번째 이어갈 텐데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이후에 처음 상향 조정한 건데요. 한국 경제에도 봄날이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비관적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한국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발표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에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0.1%포인트밖에 안 올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0.1%포인트는 전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떤 체감 경기라든가 좋아지는 모습은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0.1%포인트 올린 거는 좀 민간이나 대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좀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 3월인가요? 이때 이후에 상향 조정이 3년 만이어서 야 이거 지난 연말하고 연초만 해도 한국 경제 최악이다 했었는데 전망치를 이렇게 올린 배경, 상향 조정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수출 지표 쪽에서 한 4, 5개월 정도 긍정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일부 설비 투자 관련된 지표들이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데 그 배경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수출이 좋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수출이 좋아지는 거는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출 단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착시적인 영향도 다분히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따라서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간다. 이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앞서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의 3%에서 2.6%로 0.4%포인트나 낮췄는데 결국 수치상으로는 비슷해졌어요. 근데 우리 경제를 우리가 안에서 볼 때랑 그리고 밖에서 누군가가 볼 때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IMF가 이제 지난 1월에 이렇게 3월이죠. 뭐 그렇게 낮추면서 주로 이제 언급했던 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예.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이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수가 상당히 좀 안 좋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심리라든가 기업의 투자 심리가 나빴던 그런 지표들의 영향도 있었던 거고요. 실제 이제 내수 부분에서 어떤 회복의 조짐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좀 상당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은행의 시각은 이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아주 최근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하고 설비 투자 쪽에서 뭔가 회복 조짐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좀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고용 상황도 나아졌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일단 외형상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 실업률은 감소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률도 작년 3월에 59.6%에서 올해 이제 3월에 60.2%로 분명히 또 올라간 것도 맞고요. 특히 이제 취업자가 46만 6천 명,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46만 6천 명이나 증가했는데 다만 이제 그 일자리가 어디에서 늘었는가를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층이라고 하는 30대에서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한 부분은 특히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고요. 예. 제조업은 감소했고 또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도소매업 쪽에서 38만 명이나 늘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27만 명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또 임금 수준이 낮고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절대 뭐 그런 말을 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외형적으로 나아진 것이지 내실은 없다 이런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수출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소비는 못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소비가 안 되는 건 이제 고용시장에 또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건 예. 전체적으로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산업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 통상 수출이 내수 부분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소비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이런 소비가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여야만 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텐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소비로 그런 온기가 좀 파급되는 그런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을 꺼내서 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과거였던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많이 틀린데요. 짧게는 6개월에 걸렸던 적도 있고요. 예. 길게는 1년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출 증가 문제가 사실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고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더 거세지고 있고요. 어떤가요? 지금 내수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침체인데요. 내수가 회복 기조로 들어서려면 수출이 지금의 회복 기조를 상당 기간 좀 지속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출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쪽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이런 게 있고요. 또 중국 쪽의 사드의 영향.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로는 사드 영향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께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2 리스크,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밖으로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고민도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나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는 원래는 처음에 증가할 때는 가계의 어떤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줘서 소비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금리가 상승할 때쯤 되면은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소비 회복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380조 원 증가했고 또 이전 두 정부 각각 5년 증가분보다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추경이라든지 인위적인 부양 정책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은 충분히 좀 지적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정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